자, 지난 시간이어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마지막 유형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갑니다. 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 전에 자, 착오 부분 일단 중요한 내용. 착오에 관해서 그 요건 사실 중 종료 부분의 착오는 표의자가, 중과실 여부는 뭐요? 상대방이 입증을 하여야 한다. 근데 중과실만 없으면 취소할 수 있죠. 경과실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관련 종료부분의 착오를 인정한 판례들, 그다음 중과실에 관한 판례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타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착오 취소와 사기 취소는 별개되죠. 원칙적으로 표현자는 선택적으로 아무거나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예증 판례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 착오와 담보 책임이죠. 당분간 계속됩니다. 양자 별개죠. 따라서 착오 취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담보 책임 성립 여부는 필요 없다, 그죠? 담보 책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더 많이 떴던 게 해제와 관련 문제죠. 해제한 후라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 논점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착오 취소한 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배상 책임 없다, 그죠? 네, 이런 것들. 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 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까지는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였습니다. 근데 제목에다가 적을게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는 뭐예요? 불일치가 아니라 일치죠. 일치입니다. 일치요. 일치. 의사와 표시는 일치합니다. 그 점에서 불일치한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와는 별개죠. 그죠? 별개입니다. 자, 보세요. 갑을 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다. 그래서 갑이 자신의 토지를 3억에 을에게 팔기로 의사를 결정하고 3억에 팔겠다고 표시했다. 문제 없죠. 근데 문제는 여치 의사 표시를 하는 자는 누구의 방해도 없이 자기가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근데 타인으로부터 뭐요? 사기당해서 또는 강박당해서, 그죠? 여치 타인으로부터 방해된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있었다. 이러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다, 그죠? 근데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입니다. 그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기 때문에 취소하기 전에는 뭐요? 유효하다, 그죠? 취소하면 전부터 소급해서 뭐해야 됩니다. 자, 이항 종료 표시하시고, 즉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 뭐요? 당연히 이 부분을 위주로 출제가 될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제3자가 표의자 갑을 사기 강박을 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있다, 그죠? 자, 볼게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자, 뒷부분 보지 마시고 나를 보세요. 나는 갑하고 토지 매매 계약을 했죠, 그죠? 근데 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A로부터 사기당했다, 강박당했다. 그 사실을 상대방이 내가 안다가 원칙입니까? 모른다고 원칙이요? 당연히 모른다잖아요. 나는 신이 아닌 이상 모르죠, 그죠? 나에게 잘못이 없죠. 그래서 원칙,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취소 못합니다. 그러면 언제 취소할 수가 있느냐? 내가 몰랐기 때문에 취소 못하죠. 그러면 알았다면 취소할 수 있죠. 자, 한번 볼게요. 그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요?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 그 다음에 적을게요. 따라서 상대방이 뭐요?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그죠? 알 수 있었던 경우면 취소할 수 있다. 제3자 보호 규정은 볼 필요 없죠. 반복이니까. 이 부분 조문 문제로도 출제가 몇 차례 진행됐어요. 자, 볼게요. 눈 뜨고 보세요. 상대방이 있는 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뭐예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틀죠, 그죠? 우리 시험에 두세 차례 답이 됐어요. 알았거나 뭐예요? 몰랐더라도 알 수 있었던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취소할 수 없답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각종 시험에. 알았거나 뭐예요? 알 수 있을 경우면 취소할 수 있죠.
뭐 알 수 있었다의 반대가 뭐야? 알 수 없었다죠. 그래서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냥 남겨두면 안 돼요. 그냥 계속 중얼중얼 하세요. 사전에 연습하시면 이 부분이 몸에 배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문을 뭐요? 먼저 몇 번 반복하시고 제3자의 사기 강박을 이유로 표의자가 뭐요? 취소하려면 상대방의 그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뭐야?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미리 제가 입증 책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다,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을 해야 된다?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취소는 누가 하고자 합니까? 취소하고자 하는 자 누구예요? 표의자가. 다 표의자라고 그랬잖아요. 딱 상대방이 하는 게 누굽니까? 중과실만 상대방. 나머지는 뭐야? 다 표의자. 차고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취소하고자 하는 자고죠. 표의자입니다. 표의자가 상대방이 뭐예요?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다 또는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자, 어렵게 갈 필요 없어요. 입증 책임은 다 누굽니까? 주장자예요, 주장자. 그래서 무효는 뭐예요?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 자, 무효 사유는 두 가지죠.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그 사실은 표의자, 무효를 주장한 표의자 그죠. 그 다음에 착오는 취소, 사기강박도 취소죠. 그럼 취소 사유죠, 그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면 취소할 수 있죠. 그 사유는 누가요? 당연히 취소를 하고자 하는 자. 그럼 딱 하나만 신경 쓰면 돼요. 착오에 있어서 중과실이 있다 없다 누가요? 상대방이. 나머지는 뭐요? 표의자가 하면 돼요. 주장자가.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입증 책임은 그런 식으로 반복하세요. 그림상으로 다 누굽니까? 갑이. 의리하는 것은 뭐요? 중과실밖에 없어요. 중과실. 자, 총설 갑니다. 자, 일단 조문에서 설명드렸죠. 자, 일단 의사표시가 일치 이렇게 체크할게요. 일치. 그 점에서 불일치한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와는 전혀 다릅니다. 일단 뭐요? 겉으로는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진의 표시 파트 그 부분을 한번 가보세요. 181페이지입니다. 판례요. 첫째 줄, 마지막 줄, 강박에 의해서 체크되어 있죠. 마지막 줄, 내심의 효과사가 결여된 것이라 볼 수 없다 되어 있죠. 그죠? 즉, 강박은 강박일 뿐 비진의 표시가 될 수 없죠. 그죠? 예.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왜요? 강박은 의사표시 일치입니다. 근데 뭐야? 비진의 표시는 불일치죠. 양자는 전혀 별개요. 그래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가능하나 비진의 표시는 될 수 없다. 그죠? 없다. 그 점이요. 자, 다시 개별적으로 갑니다. 자, 보세요. 개념이요. 사기. 쏘가서, 그죠? 쏘가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타인의 위법한 기망에 쏘아서 표의자가 뭐야? 착오. 여기서 착각으로 읽으시면 돼요. 착각. 착각에 빠져서,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착오나 착각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착각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다. 그 착오하고 사기는 별개죠, 그죠? 각각 원칙 요건에 비해서 선택적으로 아무거나 주장할 수 있다. 그다음 강박은. 강박은 개념 정도도 어느 정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강박요. 보세요. 갑이 왜 자신의 토지를 어렵게 팔았냐, 그죠? 팔지 아니하면 뭐요? 을이 죽이겠다, 그죠? 살해하겠다, 그죠? 또는 비사실을 폭로하겠다. 그래서 겁이 났죠. 타인의 부당한 강박, 강한 협박, 그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강박에 의해서 겁이 나서 뭐요?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죠? 비사실 폭로를 막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이 한 의사표시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 하더라. 자, 그러면 요건 갑니다. 먼저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사기를 해서 취소하려면 뭐요?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을 것. 거기다 고의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그러니까 고의가 있어야죠. 가실 사기는 안 된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본격적으로 출제된 뭐 없는데 다른 시험은 출제됐어요. 사기를 뭐요? 취소하려면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2단계의 고의까지 이럴 필요 없어요. 쏘기는 고의.
속은 상대에서 뭐요? 자신이 원하는 매수 등의 의사 표시를 하게 하려는 두 개의 고의가 필요하다. 거기까지 필요 없어요. 그냥 고의가 있을 것. 자, 고의 가시는 뭐요? 느낌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살인. 고의가 뭐요? 의도하에 죽이는 거죠. 가실살인은 뭐요? 가실치사는 죽일 마음은 없었죠. 근데 실수로. 근데 사기는 고의가 있어야지 가실사기라는 거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실사기라는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죠. 자, 이 부분은 출제될 수 있어요. 속이는 행위. 속이는 행위는 뭐요? 방법에는 제한 없죠. 그죠? 적극적으로 속이도 뭐요? 부작위고 대처하시면 돼요. 부작위. 가만히 있는 것도 뭐요? 사기가 될 수 있다. 그죠? 적극적으로 뭐요? 일반적으로 사기꾼은 머리가 좋아서 적극적으로 그죠? 정인을 내세운다든지 적극적으로 뭐요? 문서를 치밀하게 위조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속이죠. 근데 일정한 경우는 가만히 있는 침묵 등 뭐요? 부작위도 사기가 될 수 있다. 그죠? 침묵 등 부작위도. 침묵 등 부작위도 사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 사기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첫째 주 배웠어요. 자, 보세요. 아파트를 분양코자 하는 분양업자는 그 주위에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 시설의 설치 예정 사실을 알다면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 없다? 있죠, 그죠? 근데 알리지 않았다, 그죠? 가만히 있었죠. 이도 사기 분양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일정한 사실을 뭐야? 알릴 의무가 있는 자가 가만히 있는 것도 뭐야? 사기가 된다는 겁니다. 사기가 된다. 자, 이제는 통과했다, 그죠? 속이는 행위의 방법에는 제한 없다, 그죠? 침묵 등 부작위도 사기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자주 출제되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판례 보세요. 1번. 기망이 인정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 우리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로 기억하면 되죠. 즉, 사기가 성립하니까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1번 판례는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내가 지금 1층에서 뭐예요? 우리가 지금 강의실 1층에서 점포가 있죠. 현재 그 점포를 운영한 자는 임차인이겠죠. 임차인이 나에게 임차권을 양도를 하는 판례합니다. 나 입장에서는 뭐가 관심사항이에요? 건물주인, 임대인이 임대차 기한이 거의 끝날라 그럽니다. 그럼 뭐요? 재연장해 줄 것인지. 이게 내 관심사항이죠. 그럼 이 어떤 사실을 다 누가요? 사전에 임차권을 나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기존 임차인이 다 알아서 뭐요? 나에게 다 알려줘야 되죠. 자, 볼게요. 그래서 임차권 양도 계약 체결 당시에 임차 건물에 대한 임대차 기간의 연장이나 집주인이 뭐요? 동의를 해야 되겠죠. 동의 여부에 대한 사실은 다 누가요? 임차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기존 임차인이 뭐요? 양수를 받으면 나에게 다 알아서 고지를 해야죠. 근데 고지치 않고 그냥 나에게 임차권을 양도했다. 이건 뭐야? 사기가 된다. 그죠? 사기 양도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 회차 보면 자동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 다음, 대형 백화점, 변칙세 1, 제목만 지금 사기다는 거예요, 사기. 자, 대형 백화점은 전문 매장이죠. 그죠? 우리가 똑같은 물건일지라도 일반 매장, 노상에서 파는 물건보다는 백화점 물건이 훨씬 비싼 것을 알고 있다, 그죠? 근데 이런 자들이 뭐예요? 제조일자라든지 뭐예요? 가공일자, 원산지를 속이는 거. 또는 뭐예요? 변칙 세일을 하는 것들은 다 사기가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 3번님이 봤던 기본적인 판례죠. 자, 그 다음. 큰 2번.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죠? 그러면 사기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첨단 오락 타운 요 부분을 키포인트로 잡을게요. 요 부분을 잡아도 상관없어요. 앞부분을 잡아도 상관없지만 이 부분이 뜨면 뭐요? 이 판례가 유일합니다. 자, 아침에 신문에 광고지가 끼어서 왔죠, 그죠? 보니까 상가 분양 광고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다가 첨단 오락타운을 지었어. 전문 경영인을 초빙해서 뭐요? 그 자라에금 위탁 경영해서 점포를 분양받는 자에게 매달 일정에게 뭐요? 임대 수익을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상가를 분양받아라. 여하튼 분양 광고는 사기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양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그 점포에다가 오락실 할 필요가 있었어요? 아니죠, 그죠? 최종적인 선택권은 점포를 분양받은 자가 선택권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계획에 불과하다. 다시 이와 같은 분양 광고는 사기 아니다. 그 다음, 교환 계약하면 뭐요?
여기서 뜬다면 사기 아니다입니다. 결론. 다 이럴 필요 없어요. 사기 아니다. 자, 보세요. 내가 가지는 물건을 상대방으로 뭐예요? 돈을 받고 넘기는 것은 뭐예요? 이건 매매죠. 내가 가지는 물건과 상대방이 가지는 물건을 뭐예요? 서로 바꾸는 게 뭐예요? 교환이죠. 그죠? 그러면 나와 상대방은 서로 이해관계 일치입니까? 이해관계가 반대요? 반대죠. 내가 가지는 중고차와 상대방이 가지는 오토바이를 뭐예요? 바꾸고자 합니다.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차가 지금 연도는 뭐야? 한 10년이 지났지만 연식은 내가 뭐야? 뚜벅이로 다니기 때문에 엔진은 깨끗하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팔겠죠. 그죠? 즉, 자기 물건은 고가로 평가받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물건은 뭐야? 싸게 평가해서 조금이라도 뭐야? 자기 더 유리한 위치에서 교환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합니다. 그래서 뭐야? 자기 소유 물건의 가격을 상대방에게 제대로 알릴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자기 가지는 물건은 뭐예요? 시가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거나 또 뭐예요? 높게 부르더라도 이거는 사기 될 수가 없죠. 사기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교환계약은 사기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떡하냐? 보세요. 상적으로 내가 토지를 팔고자 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알아본 바에는 저희 토지가 뭐예요? 보통 평당 한 100만 원에 사고 팔리는데 내가 급해서 그러니까 80만 원에 팔겠다. 진짜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주에 6, 70만 원 팔려요. 사는 게 바보죠. 그죠? 반대로 내가 매수하고자 합니다. 내가 사전에 알아본 바에 면 주위 토지들 뭐요? 한 평당 한 50만 원 하더라. 그죠? 근데 내가 급해서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 더 얹어줄 테니까 비싼 값으로 팔아. 참 말입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주에 80만 원 팔려요.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 교환 계약은 결론 사기 아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 부분 분양에서 뭐요? 분양한 거에서 평소에 가장은 사기 아니다. 아직 우리 시험 잘 안 떴어요. 자, 그러면 자주 떴던 판례, 그죠? 자, 1번 판례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 여기서 뜰 수도 있고, 그죠? 신의적 파트에 뜰 수 있죠? 네, 그 판례, 기본 판례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첨단 오락타워라면 사기 아니다. 교환계약하면 뭐야? 사기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했다면 우리는 한 단어로 기억하기가 키포인트로, 그죠? 키포인트로. 자, 그 다음 보세요. 우리는 자유경쟁사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뭐야? 어떤 쏘이고 쏘는 거, 당연히 나의 능력이에요. 다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뭐야? 형사적으로 쇠고랑을 쳐야 되고, 민사적으로 뭐야? 사기가 성립하는 겁니다. 정도만 안 넘어도 돼요. 그 정도가 뭐야? 위법성인데, 기준이 신의적이요. 그럼 신의적 위반 여부는 누가 판단합니까?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민형사적으로 뭐야? 가장 사기가 성립하냐 여부가 제일 힘든 겁니다. 포섭이. 그 법정에서 뭐야?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의 힘들어요. 힘듭니다. 자, 결론. 쉽게 말하면은 보세요. 내가 똑같은 품질의 물건을 사더라도, 그죠? 사더라도 내가 일반 매장이나 노상에서 삽니다. 당연히 난 어떤 생각을 해요? 당연히 가격이 뭐야? 비쌀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품질이 정품이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이걸 짐작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가격을 속이는 것, 품질을 속이는 것은 사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갑니다. 그럼 가끔 가방을 끈 물건을 파는 분들이 올라오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금 회사 제품이 엄청난 우수한 제품인데 회사가 갑자기 돈이 뭐야? 돌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백화점에 5만 원 상당의 납품하는 물건인데 단돈 5천원으로 싸게 팔겠다. 그죠? 참말입니까? 거짓말이야? 거짓말인지 알면서 사잖아요. 사기 아니에요. 그런데 백화점 똑같은 물건도 엄청 비싸게 팔죠. 근데 그런 줄 알면서 삽니다. 왜요? 우리는 전문 매장에서는 최소 뭐요? 비싼 값으로 팔기 때문에 그 품질이나 그런 것들은 뭐요? 속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믿음이 뭐요?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매장에서의 어떤 원산지 뭐요? 가공일자 등을 속이는 것은 사기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기준으로 판례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별 판례기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내가 알아본 바에는 주위 토지들이 한 80만 원 하더라, 그죠? 그래서 내가 급하니까 100만 원 주고 사겠다, 그죠?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사기 아니다, 그죠? 매수인이 시가보다 싼 금액을 시가라고 매도인에게 말해서 싼 값으로 사는 거. 자신의 능력이야. 이건 똑같죠, 그죠? 이미 그 목적물이 국가가 매도인에게 뭐야? 판매하려는 사정을 자기는 압니다. 근데 매도인이 모른다, 그죠? 자기 능력이요. 그 헐값으로 산다. 자신의 능력입니다. 그 정보가 있는 사람이 유리한 위치에 선다, 그죠? 모르는 사람을 그 정보를 알릴 의무가 없죠. 이런 것은 사기가 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체크할게요. 답이 된 적이 있어요. 왜 갑이 자신의 토지를 어떻게 팔겠다고 했어요? 사기당해서, 그죠? 즉 표의자의 의사표시와 사기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때 인과관계 용어는 뭐예요? 주관적 체크할게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입니다.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법이기 때문에 누구를 기준으로 삼습니까? 일반이죠. 즉 객관이 기준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주관입니다.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의사표시와 사기 간의 인과관계 유무는 표의자 입장에서 판단합니까? 일반 입장에서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답이 된 적이 있어요. 주관제예요. 자, 그래서 물건을 팔러 왔죠, 그죠? 회사가 돈이 급하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5만 원 상당에 넘기는 물건인데 급해서 단돈 5천 원 팔겠다. 그 지하철 객실에 앉은 사람 누구도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근데 미치겠다, 그죠? 우리 남편은 맨날 사온다, 그죠? 예. 그 사람만 쏘아요. 다 쏘을 필요 없죠. 자기만 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즉 인과관계 유무는 뭐예요? 주관적 인과관계로 족하다. 그래서 인과관계 유무는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해요? 표의자 입장입니다. 일반인이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저 강박으로 갑니다. 똑같아요. 강박자에게 뭐예요? 고의가 있을 거. 그 다음 강박행위가 있을 거. 제목에다 체크하시고. 그거 가끔 뜹니다. 앞에서 강박행위 개념했다, 그죠? 강한 협박이요. 그래서 팔려면 죽이겠다, 그죠? 근데 그 강박의 정도에 따라서 뭐예요? 우리가 배우는 강박은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강박이죠. 표의자 의사결정의 자유를 방해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아예 뭐예요?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될 정도. 거기다 체크할게요. 이때는 뭐예요? 그때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에 해당합니다. 무효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가끔 뜹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갑이 을에게 왜 자신의 토지를 팔았냐, 그죠? 을이 직접 찾아옵니다. 을이 조폭이요. 근데 골프장을 경영하고자 합니다. 근데 갑의 토지가 중간에 알박혀 있어요, 그죠? 갑의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는 골프장을 운영할 수 없다. 근데 갑이 안 팔려 그럽니다. 온갖 뭐요? 가문이설로 달래고 뭐요? 또는 남들보다 뭐요? 몇 배를 더 주겠다도 안 팝니다. 왜 그러니까 뭐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팔고 싶다도 못 판다 그럽니다. 첫 번째. 전화합니다. 당신 아들 레미가 모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이던데 하고 탁 끊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때는 갑이 아무리 조상이 중요하지만 자식 목숨보다는 덜 중요하죠. 그래서 팔겠다. 여기 뭐야? 우리가 배우는 취소강박이에요. 그런데 직접 찾아가요. 부하들을 이끌고. 그래서 갑의 면전에 뭐야? 계약서가 놓여 있고 갑의 목에다가 사시미 칼이 꼽혀 있는 상태로 피가 흐릅니다. 죽을래? 사인할래? 그때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아예 있다 없다? 없죠. 이거는 무효입니다. 여기까지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이 부분도 출제가 될 수 있고 이미 출제가 됐어요. 취소하려면 뭐예요? 그 강박이 위법해야 됩니다. 자, 고소고발권 행사 거기다 체크를 하시고 내가 범죄 피해자라면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죠. 내가 제3자라면 범죄자를 뭐예요? 형사기관에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고소고발권 행사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예요? 공포심을 가지더라도 강박이 될 수 없답니다. 없다. 그런데 예외.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강박이 될 수 있다. 그런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설명드릴게요. 자, 항상 이 파트는 요 예를 듭니다. 모 회사 사무실에
아주 업무 처리 속도가 뭐야? 뒤떨어진 노총각 사원도 있고, 반면에 뭐야? 엄청나게 아리따운 여자 격리 사원이 있습니다. 그날도 오전 업무를 뭐요? 노총각은 다 끝내지 못했죠. 나머지 동료들이 다 식사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는 오전 업무를 뭐요? 밀린 업무를 혼자서 처리다 낑낑대고 있습니다. 여격리 직원이 사무실이 비은 줄 알고 뭐요? 몰래 돌아서 회사 공금을 쓱싹했습니다. 봤죠? 첫 번째. 못 본 채 할 때는 뭐야? 못 본 채 할 테니까 채워 넣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고발하겠다. 그때는 문제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강박이 될 수 없다. 근데 두 번째. 내가 시내에 뭐야? 모 호텔에 몇 호실에 잡아두고 뭐야? 10시까지 기다릴 테니까 와서 그죠? 육체를 불사르면 못 본 채 하고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발했다. 이건 뭐야? 강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이득 취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 1번 판례 넘어가고 2번 판례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예외적으로 거의 안 다뤄졌어요. 근데 각종 시험에 이건 기본 판례예요. 강박에서는. 자, 각서의 서명 날을 강력히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체크하고 뭐요? 강박이 아닙니다. 강박 아니란 거예요. 강박. 자, 보세요. 강박이 되려면은 아까 개념 봤죠? 개념 앞으로 찾아보세요. 강박이 개념이 어떤 경우면 강박이 돼요? 팔으라. 팔지 않으면 뭐요? 죽이겠다. 또는 뭐요? 비사실을 폭로하겠다. 뭐가 있어야 돼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돼요. 해악의 고지. 팔지 아니하면 죽이겠다. 그죠? 비사실을 폭로하겠다.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각서에 뭐요? 서명 날인만 계속적으로 요구합니다. 서명 날인 하지 않으면 뭐요? 죽이겠다가 빠졌죠. 해악의 고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강박이 될 수 없다. 그 다음 인과관계 존재는 똑같습니다. 주관적 인과관계로 주가다. 자, 효과를 갑니다. 이와 같은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죠. 첫 번째, 누가 누구를 사기 강박했어요? 표의자의 상대방이 사기 강박했죠. 그때는 당연히 뭐요? 표의자만 포함되죠. 그죠? 취소할 수 있다. 110조이다.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2번입니다. 제3자의 사기 강박 밑줄 것이고 이자가 없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네. 그러면 좀 깊이 있게 뜬 다음에 그 애를 주겠죠. 갑이 A로부터 뭐야? 사기당해서 자신의 부동산을 재단법인에 출연한 경우 포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는 보호할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죠. 그때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어렵게 뜨면 거기까지요.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예들을 정확하게. 그럼 뜬다면은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뜰 거예요. 자신의 부동산을 재단에 출연한 경우. 상대방이 없죠. 그죠? 그때는 누구만 포함된다? 표의자만. 그때는 자유로이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시험은 지금부터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 중요 표시 하시고. 보세요. 갑이 누구로부터 사기 강박당했어요? A로부터. 근데 팔기로 뭐야? 을에게 헐값을 팔았죠. 그때 상대방 납니다. 원칙. 나는 그 같은 사실을 모른다죠. 그죠? 신한 이상 알 수가 없어요. 즉 A로부터 뭐요? 사기당해서 나에게 헐값을 판다. 당연히 모른답니다. 내가 뭐요? A하고 짠 바가 없다면 그죠? 모른다. 그러니까 취소하지 못한다. 그죠? 취소 못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알았다. 그죠? 또는 알 수 있었던 경우. 즉, 조문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강박 사실을 뭐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자, 입증 누가요? 이 같은 사실을 누가 입증합니까? 표의자다. 그죠? 표의자가 제3자의 악의 또는 가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당연하죠. 그죠? 상대방이 입증하는 것은 중과실밖에 없다. 그렇죠? 다 표의자입니다. 자, 계속 중요합니다. 이번에 차에서 완벽하게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기강박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대리인 동그라미 친 대리인. 자, 여기 볼게요. 아주 단거리요.
갑이 표의자 을을 사기 강박했습니다. 근데 갑의 신분이 누구예요? A의 대리인이요. 그러면 갑의 대리 행위는 법적으로 누구의 행위가 되버려? 본인 자신에게 되죠. 그 뭐야? 갑이 을을 사기 강박한 것은 법적으로 누가 사기 강박한 거예요? 본인 A가 사기 강박한 겁니다. 그러면 뭐야? 을은 A가 구하던 사실 알든 모르든 그죠?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즉 이자는 제3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표의자는 상대방의 선의 부과실 불문하고 대처할게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아주 단거리요. 따라서 대리인의 사기 강박 사실을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는 취소할 때 틀립니다. 뭐요? 불문이죠, 그죠? 선악 불문. 선의 무과실 불문. 즉 법적으로 우리 대리 파트를 다시 배우겠지만 대리인의 대리 행위는 법적으로 누구 자신에게 돼요? 본인이 행위 돼요. 대리인이 상대방을 뭐요? 사기 강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누가요? 본인이 직접 사기 강박한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을은 뭐요? 본인의 선이 무과실 불문하고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법적으로 뭐요? A가 직접 사기 강박한 거 똑같아요. 자, 그런데 피용자만 죽었습니다. 피용자. 피용자입니다. 여기다가 체크를 하시고. 즉, 이자가 뭐예요? 피용자입니다. 그럼 A는 뭐예요? 사용자죠. 회사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회사 직원이 표의자를 사기 강박했다. 이자는 대리인이 아니죠. 그죠? 즉, 사용자 본인과 관계에서는 이자는 제3자에 불과합니다. 제3자가 사기 강박했기 때문에 표의자가 뭐예요? A와의 계약을 취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거기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사기강박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대리인 하면 뭐예요? 대리인이 표의자를 사기강박했을 때는 뭐예요? 그때는 무조건이죠. 표의자를 언제나 함수이 되어요. 언제나.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근데 피용자가 표의자를 사기 강박했다. 그죠? 그때는 사용자 본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만. 사기 강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복이요. 손댈 필요 없죠.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죠. 다만 거래에 앉아서 이를 모르는 선의 제3자에 대한 못하죠. 그죠? 똑같습니다. 입증책임. 제3자의 악의는 누가요? 당연히 표의자죠. 그죠? 표의자.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상대방이 입증한 것은 중과실밖에 없다. 그죠? 다 표의자입니다.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자, 그 다음에 손댈 필요 없고, 가족법상에 적용 안 되고, 그죠? 조직인수 청약에 적용 안 되고, 계속 반복이니까. 그 다음, 굳이 체크하면 뭐예요? 여기입니다. 답으로 할 수 있는 거 요거예요. 공법에 적용 안 되죠. 그죠? 따라서 차고에서도 설명했다. 그죠? 자기가 소를 제기해놓고 그 소를 치아했어요. 왜요? 타인부터 사기당해서 그죠? 그 소치아를 사기 또는 강박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공법상의 적용이 없어요. 쏘가서 소를 치해했다라도 뭐요? 그 소치아는 그대로 유효다. 그죠? 공법상의 적용이 없다. 그래서 적용범위에서 출제될 수 있다면 여기서 출제, 공법상에 여기서 출제될 수도 있고 차고 파트에서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각종 시험에서 이 부분을 주로 띄웁니다. 가족법상에 안 띄워요. 네. 그런데 주식인수 청약 등 상법 문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상법 규정을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로 각종 시험에서 출제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타제적 관계. 자, 이 부분도 단골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1번. 사기 강박을 위법하죠. 그래서 보세요. 갑이 표의자다. 그죠? 타인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법률 행위죠. 그래서 이자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죠? 불법 행위하고 사기 강박을 하는 의사표시 취소는 별개죠. 따라서 사기 강박으로 뭐요? 손해가 생기면은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입니다. 보세요. 취소하면은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죠. 소급세 무효되기 때문에. 근데 이미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불법행위를 주장하면 뭐요? 거래는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죠. 둘 다 별개는 거 뭐요? 병존한다. 그죠? 네, 경합합니다. 그렇지만
둘 다 돈이죠. 나의 입장에서 뭐야? 어느 한쪽만 배상받으면 그 손해는 메꾸신다, 그죠? 둘 다를 다 받을 수는 없죠, 그죠? 이중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야?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을 뿐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뭐야? 선택해서 행사하다, 그죠? 둘 다 돈이기 때문에 중첩적으로 행사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 2번이 했죠. 양자 별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선택이다, 그죠? 선택. 그 다음 3번도 똑같아요. 담보 책임과 사기 강박은 별개죠, 그죠? 선택입니다. 선택. 자, 그 다음 이 부분 잘 떴어요. 이자가 자,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요거요. 이자가 분양회사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요. 분양권, 그죠? 그 분양권을 이자 속에서 팔았죠, 그죠? 팔았습니다. 왜 팔았겠어요? 당연히 상대방 분양권을 판다면서 내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 봐야 별 게 없다, 그죠? 그래서 속에서 팔았겠죠. 사기로 분양권을 샀죠. 그래서 누구하고 분양계약을 맺었어요? 건설회사하고 분양계약을 맺었겠죠. 자, 근데 요놈이 사기치죠, 그죠? 그래서 손해가 있으면 이자에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자가 같은 사실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분양계약도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속이 부글부글하고 있는 차입니다. 근데 갑자기 뭐야? 부동산 시장이 급변합니다. 처음에는 쏘가서 샀는데, 그죠?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분양계약은 취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대로 아파트는 가지면서 요놈에게는 당연히 불법인 책임 물을 수 있겠죠. 예, 단골입니다. 따라서 제3자의 사기로 피해자가 건설사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라도 그 행위가 뭐예요? 불법의 일을 구성한 이상, 자,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분양계약을 뭐예요? 취소치 않고 불법의 행위 책임만 물을 수도 있다, 그죠? 예, 단골지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기출 문제를 볼게요. 22회 차 문제입니다. 자, 계속 제가 설명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는 자유롭게 이 부분을 해결 못해요. 단순히 지금 이제 기본 이론반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심화반까지 우리가 거치면 이 부분 뭐야? 우리가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까지 돼야만.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어떤 논점에서 출제가 되더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데 의미를 두시면 돼요. 자, 문제 봅니다. 착오 또는 사기한 의사표시간 설명 중 틀린 것은, 그죠? 옳지 않은 것은 22회차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요. 앞서도 있죠, 그죠? 착오 취소에 관한 백구조는 이미 벗기죠. 당사자비로 적용 배제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예. 단골 지문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어디다가 체크하시면 돼요? 대리인이요. 여기다 이렇게 밑줄게요. 상대방이 대리인. 그럼 누가 본인이요? 상대방이 본인이죠. 그러면 상대방의 대리는 상대방과 동일시되지 아니하므로 바로 틀렸다, 그죠? 상대방의 대리는 법적으로 뭐예요? 상대방 자신이죠. 제3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3자의 기방에 해당되지 않는다죠. 틀렸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2번이고, 그러면 이 자는 뭐예요? 피용자로 바뀌면은 맞는 지문이 되죠, 그죠? 항상 대리인과 피용자는 같이 다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뜰 수 있고 법인 파트에 뜰 수 있어요.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여부는 뭐예요? 차고 취소하고 상관없다, 그죠? 차고 취소 요건만 구비되면 차고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재산이 아니더라도 뭐예요? 차고에서 출연하면 당연히 차고 취소할 수 있죠, 그죠? 별개입니다. 그 다음 금방 설명했던 겁니다. 판례. 제3자의 기망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 계약을 취소할 필요 없죠. 취소치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앞서서 차고 파트에서 봤던 거예요. 표의자에게 뭐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었다, 그죠? 차고 있었지만 그때는 뭐요? 종료 차고 아니죠? 취소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문제만 봤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반복이잖아요. 반복 맞죠?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출 문제를 확인하면서 넣게 되는 게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지문 위주로 뭐요? 복습을 하시고 기출 문제를 반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매일 문제 6주차의 4번으로 옵니다. 사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취소하면 뭐요? 당해 법령 소급해서 무효. 이런 지문이 있을수록 좋죠. 2번 대리인 밑줄 그시면 되죠. 자, 대리인 상대방의 대리인까지 밑줄 그시고 대리인 동그라미 하면 된다 그죠. 그때는 결론. 첫째 가운데 상대방의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여부 관계없이 밑줄 그시면 되죠. 뭐 언제나 다른 말로 뭐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네, 맞다. 그다음 3번 밑줄 그을게요. 마지막 줄. 제3자 스스로 자기가 선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바로 틀렸다. 그죠? 사기, 강발은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취소하려면 제3자가 악이여야 되죠. 그럼 제3자의 악의는 누가요? 표의자죠. 그죠? 표의자가. 상대방이 하는 것은 뭐예요? 중과실이고 나머지는 다 표의자죠. 제3자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는 건 하나도 없다. 그죠?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부작위 체크하시면 되죠. 침묵 등 부작위도 기망이가 될 수 있다. 5번. 즉 손해가 있으면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다. 맞죠? 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사표시 마지막 주제입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문제요. 일단 이 항을 체크하시고 이 항을 위주로 뜰 거예요.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뭐예요? 상대방과 사이에서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는 겁니다. 자, 여기 볼게요.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코자 합니다. 그러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겠죠. 그죠? 이와 같은 표의자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있다면 뭐요? 상대방과 사이에 언제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거냐는 겁니다. 양자의 이해관계가 뭐요? 일치가 아닌 대립이죠. 그래서 양자의 어떤 이해를 절충하는 선이 적당할 겁니다. 자, 서면으로 청약한다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작업이 청약서를 작성하겠다. 그죠? 작성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체국에 가서 발송을 하겠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을의 집에 배달이 되겠죠? 마지막에 을이 그 내용을 뭐요? 읽어보고 이해를 하겠다. 그죠? 이것을 괜히 이해라는 단어를 쓰면 될 건데 요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네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표의자와 뭐요? 의사표시하는 자를 표의자를 한다. 그죠?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우리 상식적으로 가장 뭐요? 공평하냐는 겁니다. 요 단계를 하면 이 자는 전혀 알 수 없죠. 표의자에게만 지우치고 반대로 이 단계를 뭐요? 상대방이만 또 지우치고 요 단계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전혀 알 수 없죠. 그래서 이 단계가 뭐요? 가장 공평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원칙, 도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이랑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뭐요? 도달 전에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서는. 자, 우리가 제한능력자 파트를 떠올려볼게요.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에게는 취소할 수 있죠. 왜요? 이 자가 판단 능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자신 스스로 결정해서 상대방 표시하는 것은 이거는 자신에게 손해죠. 그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게끔 합니다. 반대로 해석하면은 완전한 능력 상태에서 이미 의사가 결정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사망하더라도 이미 의사가 뭐야? 완전한 상태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없겠죠. 예, 겁니다. 따라서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거기다가 밑줄 그시고 그냥 갈로 치시면 돼요. 이렇게 치시면 구분이 되죠. 그죠? 표의자가 뭐요? 완전한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뭐요? 적법하게 의사를 결정해서 상대방에게 통지까지 발송했다. 그죠? 이거 도달 안 되지만, 그죠? 발송한 후에는 그때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그 이후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는
제한 능력자 상태에서 결정된 게 아니죠. 능력자 상태에서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정의 변경은 뭐예요? 이미 적법하게 결정된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그대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대로 유효입니다. 그건 제일 많이 떴어요. 속인다 그죠? 그래서 표의자가 의사표시 통지를 발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때 X다 그죠? 제일 잘 떠서 사망한 경우 뭐예요?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무효된다. X 그죠? 그 의사표시력은 그대로 유효입니다. 자, 효력 발생 시기, 입법주의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럼 당연히 뭐요? 미줄 걸 필요도 없어요. 언제요? 요 단계입니다. 가슴 속의 의사가 뭐요? 겉으로 드러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표의자의 경제적 이해와 상대방의 이해가 뭐야? 서로 반대죠. 그래서 공평 원칙상 도달주의가 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요? 도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 도달주의를 민법은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 뭐요? 예조로 발심주의를 취하는 경우도 있더라.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뭐요? 쉬었다가 도달주의 원칙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